자, 지금까지 앞에서 기체, 그 다음 액체와 관련된 성질과 그 다음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번엔 이제 고체에 관한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고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 형태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고체라고 하죠. 그래서 고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원소는 어떤 에너지만 갖느냐, 진동 에너지만 갖고 제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진동만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 진동 에너지는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고체 3번. 고체는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상당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부피와 일정한 형상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고체에서는 뭐가 있다? 결정성 고체와 그 다음에 비결정성 고체가 있다. 비정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고체는 비결정성 고체가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하고 뭐의 특징을 얘기하겠어요?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의 특징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5번, 6번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참조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세 가지 형태에서 기체와 액체와 고체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기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분자와 분자 사이 또는 원소와 원소 사이 거리가 극히 넓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서로 멀리 위치하고 있다. 자,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유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액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지만 비교적 입자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액체죠. 그렇지만 비교적 자유롭고, 고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무슨 에너지만, 진동 에너지만 갖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정고체와 이제 비결정고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결정고체라고 하는 것과 비결정고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결정고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 배열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규칙적 배열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결정고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는 규칙적이지 않다, 배열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비결정고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결정고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다? 녹는 점이 일정하다. 정확하게 그 물질의 특징처럼 그 물질에서 정확하게 녹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칭성과 뭐가 있다? 비등방성이. 자, 비등방성 또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방성이라고 하자.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녹는 점이 일정하다. 그 다음 뭐가 있다? 비등방성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 물질의 기본적으로 특징은 균일을 할 건데, 이 성질, 물리적 성질들이 방향에 따라서 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굴절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굴절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르게 굴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굴절률이 다르거나 아니면 이것을 절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가 뭐다? 결정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이 뭐다? 순물질이다. 그래서 종류에는, 자, 결정질 종류에는 뭐가 있고, 원자 결정으로 되어 있는 것,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다음 분자 결정으로 되어 있는 것. 분자 그러면 분자 결정은 주로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반대를 발생 힘에 의해서 결정을 이루어지는 것이나, 또는 수소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라든가. 자, 그 다음 이온 결합이 있고, 그
그 다음에, 자, 원자 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결정 등이 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결정 고체는 그 배열이 어떻게 된다? 불규칙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불규칙해. 규칙적 배열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규칙한 배열이 이루고 있다. 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녹는 점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녹는 점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정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고체 상태, 딱딱한 상태를 이루다가 물리적 강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강도가 점점 온도가 증감에 따라 떨어지는 것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엿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엿이나 철골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골 구조는 비내화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압축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철골 같으면.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도가 가령 500도씨가 된다. 철골조에서. 그러면 이것이 압축 강도가 2분의 1로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녀석이 엿가락처럼 휘어진다. 이런 얘기죠. 엿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기면 액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강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액체로 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물리적 강도를 잃어버렸을 때 온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글래스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 전이 온도 또는 유리 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에 나와 있죠. 녹는 점이 없고 넓은 온도 범위에서 점차로 뭘로 변한다? 액체로 변한다. 이렇게 점차로 액체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액체적인 특징을 갖죠. 엿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아니라 여전히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그래서 유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온도를 갖는다? 유리 온도를 갖는다. 자, 유리 온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녹는 온도로 가는 것이죠. 녹는 온도는 이제 완전한 액상으로 변했을 때 온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고체와 액체 상에서, 자, 유리 전이 온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체는 물리적 성질이 균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액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무엇에 따라서 용기의 변화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 상태에 있다. 이때 시작하는 온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유리 온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 강도, 물리적 성질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 온도를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등방성이 있다. 자, 이소트로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비등방성은 이제 애니스트로픽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소트로픽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등방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리적 성질이 어느 쪽에서나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쪽에서나. 그러니까 가령 유리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하고 유리를 비교해 봐요. 그러면 유리는 어느 쪽에서나 봐도 그 성질이 거의 같아.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결정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빛의 굴절률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등방성 해서 방향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유리, 악교, 엿, 뭐 이런 것들이 뭘 띠고 있어요? 등방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결정질의 큰 특징에는 뭐가 있다? 녹는 점. 결정질, 그 다음 유리 온도. 그 다음 결정질은 뭐가 있다? 비등방성이 있고, 그 다음 비결정질은 이소트로픽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질 고체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금방 얘기를 했었죠. 이온 결합. 우리가 저 앞에서 봤습니다. 이온 결합은, 이것이 액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 용액에 녹아있을 때는, 그렇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알칼리 또는 알칼리 토금속의 양이온과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의 차이는 뭘로 얘기를 했습니까?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한쪽은 공유 결합, 한쪽은 이온 결합으로 나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일 때 고체에선 전기부도체이지만, 자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거, 고체일 때, 그 다음 무슨 상태일 때? 용융 상태일 때. 이때는 뭐고? 부도체이고, 그 다음에 용융 상태일 때는 전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온 결정은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염화나트륨 구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면심 입방 구조이다. 상호간에 NA나 CL이 서로 면에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Na 플러스는 6개의 뭘로? Cl 마이너스로. Cl 마이너스는 6개 Na 플러스로 둘러싸여 있게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면심 입방이라고 한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알칼리 금속의 염소 화합물, 알칼리 토금속의 산화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NaCl은 무슨 입방체이다? 면심 입방체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자성 결정이 나왔네요. 자, 분자성 결정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자, 뭐냐면 분자가 녹는 점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는 반대로 발수 힘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뭐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결정 단위가 뭐가 되고? 분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 분자 간력, 요 녀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된다? 녹는 점이 낮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보통 자, 여기서는 무슨 역이 작용했어요? 이온 결합이니까 플룩력이죠. 여기 작용을 하고, 대부분 소금 같은 거 녹는 점 보시면 한 300도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상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분자 간력이 낮기 때문에 녹는 점이 낮은 것은 분자성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가령 요오드 같은 경우에 상온에서 승화하죠. 그래서 상온에서 어떤 특징도 있다? 승화하는 특징도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정육면체 각곡지점과 면의 중심에 분자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분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전도성이 약하고 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반대로 발생 힘에 의한 것,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드라이 아이스, 그 다음에 요오드, 그리고 뭐가 있다? 나프탈렌이 있다, 이런 얘기죠. 나프탈렌이 벤젠 링이 두 개가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은 뭐다? 반대로 발생 힘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수소 결합의 힘에 의한 것,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 얼음이라든가 또는 하이드로젠 플로라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수소 결합 물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속 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속 결합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격자점에 뭐가 있고 양이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자유전자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금속의 양이온과 이온과 뭐가 있습니까? 자유전자가 이것들을 뭐하고 있다? 구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속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
요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결합에 있어서 큰 특징은 이런 거죠. 하나는 자 자유전자 이 녀석 때문에 뭐가 열 전도성이나 또는 뭐가 크더라 전기 전도성이 크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거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열 전도성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교환기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우리가 전기 전도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자유전자 때문에 뭐가 있고, 금속의 광택이 있고, 그리고 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전자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면 이 녀석들의 변형이 용이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고 전선과 전성, 퍼짐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연성이 있더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자, 다섯 번째 결정 구조로는 뭐가 있습니까? 면심 입방, 그리고 채심 입방, 그리고 자, 면심 입방 구조도 있고, 면심 입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격자 모양의 정육면체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있고 각 원소들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뭐가 있다? 원소들이 있다. 면의 중심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가 보디 센터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원소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도 이 가운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채심 입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방 밀집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방 밀집은 이것은 이제 위아래로 육면체 구조를 띱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밑에는 크로스로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자 녹는 점이 낮은 것이 있고, 자 수은 같으면 이제 상온에서는 액상이죠. 그 다음에 나트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도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몇 도까지 올라가더라? 3000도씨 이상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금속 결합은 녹는 점과 기본적으로 어느 쪽, 알칼리 금속 쪽들은 녹는 점이 낮고, 그렇죠? 그 다음 양적석 금속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이 금속들은 녹는 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요것들,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갖더라, 이렇게 격자 구조를 갖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유결정. 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과 결합의 원자결합이죠. 비금속 음이온들 또는 탄소나 이런 것들이 분자성 결정을 이루게 되는 것, 원자성 결정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을 공유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온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죠. 그것은 자 액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온화하지 않죠. 음이온과 서로 전자를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이것의 특징은 휘발성이 없고, 두 번째는 매우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장 큰 특징은 자 휘발성도 없고 어떻게 된다? 단단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녹는 점이 어떻다? 높다. 왜? 결합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다이아몬드는 몇 도? 3500도씨 이상에서 녹고, 흑연은 4000도씨 이상에서 녹지 않고 바로 기화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이 뭐다? 전자를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전기 부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은 흑연은 예외다. 그래서 이 흑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차세대 반도체 물질이라든가
또는 산업용, 그렇죠. 의학용. 자, 다양한 산업용 물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흑연은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 원자들이 층을 이루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씁니까? 연필로 쓸 수 있는 것은 층과 층끼리 어떻게 된다? 미끄러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특히 탄소 가지고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뭐가 있습니까? 탄소 나노튜브도 있고. 자, 나노튜브의 형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뭐 나노물질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부터 발전해서 한 겹. 탄소편에서 하겠습니다. 자, 육각형 이 한 겹을 떼어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걸 가지고 뭐도 합니까? 이제, 왜 여기서 이 탄소가 중요하냐면 전극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핀 일으키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핀은 투명막으로 태양전지의 전극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의 표면에 투명 전극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물질이 됩니다. 어쨌든 탄소편은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고체, 융해, 용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죠. 자, 일단 공유결정 봅니다. 뭐가 높아요? 녹는 점이 높다. 그 대신 전기는 부도체인데 흑연은 예다. 그리고 탄소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쓰인다. 자, 기본적으로 결정이 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체에서 융해 해가지고 융해는 녹는다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고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잡열이라고 하죠. 고체 상태일 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가지만 이 녹기 시작할 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액상으로 가면 온도가 변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이제 열을 공급하는 것이고, 온도고, 이때, 여기서 소요되는 열, 자, 이것을 뭐라고 하고, 융해라고 하고, 이때 소요되는 열을 뭐라고 한다? 융해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융해열이라고 하는 것은 1g당 소모되는 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로리 퍼 그램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공학 단위는 뭘로 표현을 합니까? 킬로줄 퍼 그램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몰 융해열은 1몰이 융해될 때 필요한 열이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몰 융해열이라고 한다. 자, 승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체에서 뭘로 변했기 때문에 고체에서 기체로 되거나 또는 기체에서 뭘로 변할 때? 고체로 변할 때 우리가 승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몰이 승화할 때 필요한 열 또는 뭐가 기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는 이제 열을 방출하겠죠. 그때 방출되는 열을 뭐라고 한다? 몰 승화열이라고 한다. 융해열 또는 몰 융해열 뭐 이런 것들은 용어만 우리가 익숙하게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중요한 게 없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결정성 고체와 융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분자들 또는 입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액화하는 데 이루어지는 온도는 다양하고 온도 범위가 넓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리 전이 온도와 용융 온도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결정성, 그 다음에 비결정성, 결정성은 뭐가 있다? 중요한 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정성하고 비결정성을 얘기를 할 때 이 녀석이 비등방성이다. 그리고 비결정성이 무슨 성이다? 등방성이다. 등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령 엿이다. 그러면 엿에 뭉치가 있으면 어느 쪽에서나 떼어낼 때도 어떻게 됩니까?
분리시킬 때도 똑같은 힘이 가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흑연 같은 것을 봤지만 흑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층상으로 분리시킬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면으로 분리시키려면 굉장히 큰 힘이 가해진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비승방성이라고 한다. 각도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비금속 화학에서부터는 매우 중요한 얘기가 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집중력을 높여서 수업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